네, 작년엔 정말 미국만 가던 분위기에서 유럽, 중화권, 우리나라까지 힘들었던 국가들 위주로 올해는 수익률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글로벌 변수 속에 상승 추세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허재환 상무와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장 연기금이 오늘까지 33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이면서 활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한 증권사에서는 올해 밴드 상단을 2,800에서 3,000까지 좀 수정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방향성 어떻게 흘러갈 거라 보십니까? 예, 좀 완만한 상승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좀 상당폭 오르면서 코스피 기준으로는 이제 2,700선에 조금씩 근접을 하고 있는데요. 어, 저희가 지금 2,600 중반선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11월 이제 미국 대선 전에 주가 지수가 2,500대 후반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미국 대선 이후에 어떤 트럼프 충격에 따른 여러 가지 악재 변수들을 상당 부분 좀 많이 만회한 레벨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주가가 그만큼 상승한 만큼 약간 상승의 어떤 속도는 좀 만만해질 수는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미국의 어떤 자국 우선주의라는 어떤 큰 정책의 어떤 그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들의 어떤 시장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은 상당 부분 이제 작년하고는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좀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정을 걱정하기보다는 상승 추세, 상승 기류를 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좀 글로벌 정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전 종전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는 빼고 좀 일방적인 좀 조건으로 압박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 정부가 이제 그 돈이 안 되는 곳에서는 돈을 쓰지 않겠다라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어떤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상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빼고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좀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여러 가지 그 비판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적어도 이것이 주식시장과 어떤 세계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나쁘다라고 좀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지난 그 2년 동안 그 러우 전쟁을 통해서 유럽의 어떤 물가 상승 압력, 그다음에 에너지 위기, 그다음에 경제 둔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전쟁이 좀 종전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유럽 경기에 어떤 저희가 이제 예상하지 못했던 긍정적인 변수들이나 성장률의 상향 요인이 좀 생길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중국을 통해서 저희까지 약간 좀 그래도 그 긍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하긴 하지만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은 미국과 러시아가 이 종전 협상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미국 이외의 유럽, 중국, 한국과 같은 경제와 주식시장에는 다소나마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유럽 경제 활성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도 열어주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정말 행동이 거침없습니다. 또 유럽 각국의 방위비를 늘리려는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덴마크마저도 좀 대폭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우리 방산 업계들의 좀 나타날 효과는 어느 정도로 보시나요? 예, 사실 이거를 숫자적으로 지금 당장 그 밝히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GDP의 현재 수준에서 한 2에서 3%에서 5%까지 최대 늘린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방위업체, 그 유럽 국가들의 방위비가 지금보다는 최소 두세 배 이상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저희 한국 그 방산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고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장기 호황의 시작 단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방산이라는 산업의 특성상 이게 이제 일정 부분 어느 정도 그 증액이 되고 그
방위 산업에 대한 어떤 지출 규모가 좀 확정이 된 이후에는 사실은 그다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게 늘기는 좀 어렵다라는 약간 좀 한계가 좀 있긴 합니다만은 적어도 지금은 방위 산업에 대해서 방위비를 크게 늘리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은 좀 더 주식시장에 반영될 그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오갈 때만큼의 좀 탄력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장기 호황 국면 시작에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 G2 중국을 좀 체크해 볼 텐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테크 기업 수장들과 이례적으로 좀 회동을 가졌습니다. 좀 어떤 신호로 해석해야 할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중국 정부가 정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정책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었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를 좀 스스로 인정을 한 거가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국의 그 미국과의 어떤 기술 경쟁 개발에 있어서도 민간의 어떤 참여를 더 불러일으키고 또 그 중국 경제를 좀 그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민간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것들이 그 2021년 이후에 중국 주식시장을 가로막았던 가장 큰 악재였던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소 좀 완화가 되는 그런 국면으로 좀 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딥시크가 출연한 이후로 이 중국의 테크 지수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딥시크가 좀 깨운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기술주들의 열풍이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딥시크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이 좀 변했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결국 이제 그 기술의 혁신을 주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독점을 하고 있다. 요 논리 때문에 미국 증시, 그다음에 M7과 같은 미국의 빅테크들의 주가가 엄청 강했었는데 이 딥시크로 인해서 지금 현재 AI 쪽은 정말 무한 경쟁 쪽으로 그 접어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빅테크 이외의 다른 업체들 그리고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들에 대한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결국 딥시크가 깨운 기술주들의 어떤 열풍이나 이런 그 긍정적인 기대들이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으로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좀 된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초 또 중국 증시가 우리 못지않게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좀 3월 양회에서 나온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라 생각했는데 최근 내신 리포트를 보니까 이제 중국은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하셨던데 그 의미가 뭔지도 좀 쉽게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좀 부양을 하긴 했고, 지난 9월부터 분명히 부양 정책으로 돌아서기는 한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인위적인 수요, 부양 정책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가 여전히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금 중국의 어떤 그런 그 경쟁력, 특히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측면에서의 어떤 경쟁력이 딥시크로 인해서 상당 부분 올라온 상황에서는 앞으로 중국이 부양 정책에 대해서 더 집중하기보다는 기술 개발과 같은 그 개선과 같은 측면들로 인해서 중국 경기를 끌어가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 중국의 어떤 기술력들이 일정 부분 좀 확인된 만큼 이제는 미국 이외의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들도 계속해서 좀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기업들에 조금 더 자율성을 줘서 더 키우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기술력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입지가 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예, 사실 제조업 측면에서의 어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은 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 정부가 뭐 반도체 수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면서 엄청 틀어막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딥시크와 같은 기술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중국의 기술력이 글로벌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뒤지지 않다라는 것을 뭐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 이외의 다른 시장 그리고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에 있어서의 어떤 무한 경쟁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에서도 빅테크 이외의 다른 쪽으로의 어떤 기회, 특히 중소형 기업들이나 스타트업 또는 이제 비상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으로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반도체를 비롯한 주도 업종들과 함께 조선, 방산, 원전, 전력기기, 로봇까지 정말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들의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국장 참여 안 하면 안 될 분위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엇박자를 타면 또 안 되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투자자분들은 포트폴리오에 좀 어떤 업종을 담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 지금 측면에서 약간 좀 고민이 좀 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좀 좋았던 조선, 방위산업, 그다음에 뭐 전력기기나 로봇과 같은 산업들이 주가가 굉장히 좀 좋았었고, 뭐 앞으로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좀 많이 올랐다라는 또 단기적인 부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외되었던 업종들로,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업종들이 오늘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긴 했습니다만은, 사실 아직까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담들을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그 트럼프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관세의 무풍지대라고 볼 수 있는 뭐 원전, 전력기기, 로봇, 그다음에 그 조선 이런 쪽에 대한 관심들은 여전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지고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나 반도체 주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은 경기 자체에 대한 우려들이 완화가 되었다기보다는 사실상 다른 업종들과의 어떤 괴리가 워낙 커졌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 차원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걸로 좀 보여져서 이런 업종들이 주도주가 되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부터 굉장히 좀 강했던 업종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그 관세와 관련 없는 이런 업종들을 중심으로 한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유망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좀 소외주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쪽에 좀 관심 가져볼까라고 생각하신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그 전에 강했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 섹터를 보자는 의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